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간 저는 학창시절 저를 괴롭히던 동창 선미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병원 의사잖아. 병원 갈 일 있으면 연락해. 동창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며 의기양양해하던 선미는 제 남편도 의사라는 말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정아, 너 거짓말하는 거야? 남편이 창피해서? 의사 사칭은 불법인 거 몰라?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면 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선미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습니다. 동창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대꾸하지 않자 선미가 와인병을 들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선미의 손이 흔들리더니 와인병이 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제 머리와 블라우스에 쏟아졌어요. 어머! 선미 주변을 감싸고 있던 동창들이 제 모습을 보더니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안, 실수했네. 선미는 실수라고 했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죠. 바로 그때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과연 선미는 끝까지 의기양양할 수 있을까요?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모여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지연이었어요. 혜정아, 이번 동창회 같이 가자.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행주로 물기를 닦으며 잠시 망설였어요. 동창회라. 사실 동창회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색한 대화, 서로의 삶을 비교하듯 건네는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선미가 있으니까요. 선미는 학창시절 나를 많이 괴롭히고 무시했던 동창이었어요. 제가 망설이자 지연이의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어요. 혜정아, 나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잖아. 진짜 가고 싶어? 애들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저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죠. 그래, 같이 가자. 고마워, 혜정아. 일요일 저녁 7시야. 그랜드 호텔 연회장.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괜찮을까? 며칠 후 일요일 저녁 호텔 연회장 앞에 섰을 때 저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 입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팬츠,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혜정아, 왔어? 지연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밝은 미소로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들어가자.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어머, 혜정이 아냐? 지연이도 왔네. 몇몇 동창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저희는 자리에 앉았어요. 와인잔을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죠. 그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화려한 금색 액세서리가 조명에 반짝였고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 눈에 띄었죠. 최선미였어요. 선미는 마치 무대에 오르듯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어요.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죠. 어머, 선미야. 선미, 오랜만이야. 선미는 동창들의 환호에 화답하듯 손을 흔들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조용히 와인잔을 입에 댔어요. 변하지 않았구나. 선미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항상 주목받고 싶어 했고 항상 자랑할 거리를 찾아다녔죠. 그리고 그 자랑거리가 없으면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높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 동창이 선미에게 물었어요. 아, 나 바쁘지 뭐. 우리 아들이 의사거든. 선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의도적으로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라고? 대단하다. 어느 병원인데? 동창들이 관심을 보이자 선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대학병원 외과의사야. 우리 아들 채용하고 싶어서 병원장님까지 우리 집에 왔었잖아. 선미는 가방에서 명함 한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우리 아들 명함이야. 다들 하나씩 가져가. 동창들이 명함을 받아들며 감탄사를 쏟아냈어요. 김지훈, 외과 전문의. 와, 진짜 멋지다. 선미야, 너 정말 자랑스럽겠다. 선미는 더욱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뭐, 키운 보람이 있지. 그때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선미야, 요즘 나 그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요즘 병원 대기가 너무 길어서. 선미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동창들인데 진료나 수술 순서 정도는 앞으로 당길 수 있어. 정말? 우리 남편도 그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지훈이가 병원에서 영향력이 있거든. 선미는 마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근데 나도 받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당연한 거래인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이건 아니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말했던 것들이 생각났죠. 병원은 원칙으로 서는 곳이야. 돈이나 인맥으로 순서를 바꾸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의료가 아니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옳지 않아.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죠. 선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뭐라고? 진료나 수술 순서를 임의로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했어.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는데. 선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몇몇 동창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혜정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동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동창끼리 도와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러게. 혜정이 너 왜 분위기 깨고 그래? 선미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넌 항상 그랬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혼자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또 시작이구나. 선미는 예전부터 저를 그렇게 몰아갔어요. 제가 뭔가 말하면 꼭 과거를 들춰내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맞아. 혜정이 원래 좀 그랬어. 몇몇 동창들이 선미의 말에 동조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선미 쪽으로 기울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과 싸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선미는 승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참. 우리 아들이 곧 데리러 온대. 좀 이따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는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물었어요. 그나저나 혜정아, 너희 아들은 직업이 뭐니? 선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침묵은 때로 인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동창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혜정아, 아들 직업이 뭐야? 다른 동창이 다시 물었어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어조였지만 궁금증은 여전했죠. 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대답해야 하지? 그때 지연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혜정이 아들도 의사야.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선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의사? 정말? 선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투가 가득했어요. 어느 병원인데? 무슨 과야? 동창들이 연이어 질문했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지연이가 대신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엄마. 선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어머, 우리 지훈이 왔네. 김지훈. 선미의 아들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인상. 의사라는 직업이 잘 어울리는 외모였죠. 얘들아, 우리 아들이야. 선미는 자랑스럽게 아들을 소개했어요. 동창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와, 정말 멋지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더 잘생겼네. 지우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구분들이시죠? 어머, 인사성도 바르네. 역시 선미가 잘 키웠어. 선미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시선을 던졌죠. 지훈아, 근데 말이야. 선미가 아들의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지훈이 저를 쳐다봤어요. 불편하네. 지훈의 시선에는 어떤 경계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선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여기 혜정이라고 우리 동창인데 말이야. 아들이 의사래. 선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거짓말을 들춰내겠다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느 병원에 계신데요? 그러게. 혜정아, 아들이 어느 병원 의사래? 동창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시선이 따가웠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선미가 비웃듯 웃었어요. 꺼봐. 말을 못하잖아. 거짓말인 거지? 혜정아, 설마 진짜 거짓말한 거야? 한 동창이 실망한 듯 말했어요. 지연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정이는 거짓말 안 해. 정말 의사 맞아. 그것도 신경외과 전문이야. 신경외과? 지훈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선미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 그럼 이름이 뭔데? 어느 병원인데? 그건 지연이는 내 동의 없이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나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선미가 승리한 듯 말했어요. 말을 못하잖아. 거짓말 맞네. 지훈이 저를 보며 공손해 보이는 태도로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사사칭은 의료법 위반이에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연회장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어요. 어머, 그럼 혜정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선미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혜정아, 너 정말 아들이 의사라고 거짓말한 거야? 아들 직업이 창피해서?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냥 허탈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지연이가 다시 말했어요. 혜정이 아들만 의사가 아니야. 남편도 의사야. 그것도 남편까지? 선미가 크게 웃었어요. 어머, 이제 남편까지 의사래. 혜정아, 너 이제 거짓말도 점점 커지네. 아들 직업 거짓말하더니 이제 남편까지? 선미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지연이 화가 나 외쳤어요. 뭐가 너무해? 거짓말하는 게 더 너무하지. 남편이랑 아들이 얼마나 창피하면 저런 거짓말을 하겠어.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혜정이가 정말 거짓말한 건가?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근데 증명을 못하잖아. 선미는 예전처럼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학창 시절에도 언제나 제가 잘못했다는 듯 저를 몰아갔고 제가 아무리 반박해도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곤 했죠. 선미와 선미를 따르는 친구들 여럿이 다 같이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의 전화였어요. 여보, 지금 데리러 갈게. 네, 알겠어요. 30분 후에 도착해.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혜정아, 누구랑 통화한 거야? 한 동창이 물었어요. 남편하고 통화했어. 남편? 의사라는 그 남편? 선미가 비꼬듯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셨죠. 그때였어요. 선미가 와인병을 들고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혜정아, 계속 거짓말할 거야? 선미가 제 앞에 섰어요. 남편이 온다고? 의사라는 그 남편? 저는 선미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선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너 정말. 그 순간이었어요. 선미의 손이 흔들리더니 와인병이 기울어졌어요. 붉은 와인이 제 블라우스에 쏟아졌죠. 어머, 혜정아. 동창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아, 미안해. 실수야, 실수. 선미가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죠. 지연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혜정아, 괜찮아? 괜찮아. 저는 천천히 일어나 냅킨으로 옷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지연이가 화가 나서 선미를 노려봤어요. 선미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실수라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선미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지연이가 저를 도와 옷을 닦아줬지만 와인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옷은 얼룩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죠. 선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예전에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저를 괴롭힐 때도 항상 실수인 척했죠. 책을 떨어뜨리고 물을 쏟고 가방을 발로 차고. 지훈이 선미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가 심해? 실수라니까. 선미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얼룩진 블라우스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동창들은 다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죠. 그중 몇 명은 제 흐트러진 차림을 보며 비웃음을 띠고 자기들끼리 수군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혜정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괜찮았어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니까요. 굳이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도착했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례할게. 남편이 온 것 같네. 선미가 코웃음 쳤어요. 정말 오긴 오나 보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저는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을 챙기고 가방을 들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편이 언제나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시선이 제 블라우스에 고정됐어요.
여보, 옷이 왜 그래?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날카로운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헉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지훈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의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병원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지훈을 잠깐 쳐다봤지만 곧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어쩌다 이렇게 됐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지연이가 나섰어요. 선미가 일부러 와인을 쏟았어요. 일부러?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선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왜 그래? 선미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죠. 병원장이라니 무슨 말이야? 선미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지훈은 목이 메인 듯 간신히 대답했어요. 우리 병원 병원장님이세요. 뭐? 선미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연회장 안에 있던 동창들이 하나둘 제 옆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선미야, 왜 그래? 동창들이 남편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정장 입은 거 보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지연이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혜정이 남편이야. 대학병원 병원장님이셔. 병원장? 동창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럼 진짜였어? 혜정이 남편이 정말 의사야? 거짓말이 아니었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지훈아, 정말이야?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병원 병원장님이세요. 순간 선미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벽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남편이 천천히 선미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지연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가 선미예요. 혜정이 블라우스 와인 쏟은. 선미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에 당황하며 급히 말했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정말 실수로 그랬어요. 실수?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어떻게 실수야? 일부러 혜정이 앞에 가서 와인병을 기울였잖아. 아니야,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선미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애들 다 봤어. 그렇지? 동창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봤어. 갑자기 혜정이 쪽으로 와인병을 기울였어. 동창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야. 정말 일부러 쏟은 건 아니야. 남편은 선미를 차갑게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제 옷에 묻은 와인을 본 남편의 분노가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병원장님, 아까 들으니까 선미 아들이 병원장님 병원 의사라면서요? 그리고 병원장님이 제일 아끼는 의사라던데요. 사실이에요? 남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죠. 동창들, 선미 그리고 지훈. 남편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어요. 지훈은 식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거짓말이구나. 동창들이 선미를 쳐다봤어요. 선미는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게 제 말은.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보,
병원에서 의사가 임의로 환자의 진료나 수술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신이 나서 나섰어요. 병원장님, 아까 선미가 동창들한테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진료 순서나 수술 순서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명함까지 돌리면서 말이에요.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주변 동창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물었어요. 여러분, 방금 그 말이 사실입니까?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도 명함 받았어요. 순서를 앞당겨 준다고 했어요. 한 동창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지훈을 바라봤어요. 김 선생. 네. 병원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의 환자 배정 원칙을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대기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나? 응급도와 중증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접수 순서에 따릅니다. 그렇지.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원칙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병원장님, 저는 설명은 나중에 듣겠네. 병원에서 정식으로 감사와 윤리조사를 진행하겠어. 감사요? 지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만약 실제로 환자 순서를 바꾼 적이 있다면 이건 의료윤리 위반이고 병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지. 선미가 다급하게 나섰어요. 병원장님, 잠깐만요. 그건 제가 그냥 한 말이고요. 남편은 선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부인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조사를 하면 다 드러나겠지요. 하지만 이건 병원 내부 문제이고 정식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남편은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김 선생, 내일 출근하자마자 병원장실로 오게.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주변의 동창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료 순서를 바꿔달라는 청탁은 불법입니다. 부정 청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의료진에게 순서를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동창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동창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원칙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몇몇 동창들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가자, 여보. 네. 저는 남편과 함께 연회장을 떠났어요. 뒤에서 동창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혜정아, 나도 같이 갈게. 그래, 지연아. 우리는 조용히 로비를 걸어 나갔어요. 차 안. 남편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선미의 아들 자랑, 진료 순서나 수술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는 발언, 그리고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몰아가고 와인을 쏟은 일까지.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친구가 학창시절에도 널 괴롭혔다고 했지? 응. 미안해, 여보. 내가 더 빨리 갈 걸 그랬어. 아니야. 당신이 와줘서 잘 해결되었는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김 선생 문제는 정말 조사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해줘요. 환자 순서를 의사가 임의로 바꾼다는 건 큰 문제잖아요. 만약 정말로 환자 순서를 바꾼 적이 있다면
남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건 용납할 수 없어. 병원은 규칙으로 서고 무너지는 곳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여보. 원칙은 지켜져야 해요. 차창 밖으로 밤 풍경이 흘러갔어요. 연회장에는 선미와 지훈이 남아있을 거예요. 동창들의 시선을 받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지. 일요일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남편은 집에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내일부터 감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생각 중이야.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번 일은 병원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 남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항상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돼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죠. 고마워,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중요한 일을 모를 뻔했어. 월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셨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어요. 혜정아, 잘 지냈어?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 응. 걱정해줘서 고마워, 지연아. 그나저나, 오늘부터 감사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어? 결과 나오면 알려줘.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선미의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었어요. 자업자득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을 겁니다. 강영호 병원장의 지시로 감사실과 윤리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입니다. 꼼꼼히 조사하도록 하세요. 감사 담당 팀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영호는 병원장실에서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였나? 김지훈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환자 순서를 직접 바꾸지는 못했지만 여러 번 시도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압력을 준 정황도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감사 담당 팀장이 들어왔어요. 추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영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지훈 선생이 다른 문제도 있었나? 네. 약품 회사와 부적절하게 만난 정황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게. 병원의 신뢰가 걸린 문제야.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감사가 마무리된 후 병원 대회의실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모였어요. 영호는 위원장석에 앉아 조용히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죠. 어제까지의 모든 조사 결과가 정리돼 있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김지훈 전문의에 대한 징계건입니다. 감사 담당 팀장이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어요. 김지훈 전문의는 최근 3개월간 최소 5차례 이상 진료 순서 혹은 수술 순서를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직원들의 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토요일 동창회 자리에서 그의 어머니가 환자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고 공언했고 이는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제약회사 관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위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한 위원이 물었어요. 본인의 해명은 들었습니까? 어제 면담했습니다. 김 전문의는 환자를 돕기 위한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규칙을 어기려 한 것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영우가 말했어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들이 하나씩 의견을 냈어요. 명백한 윤리 위반입니다. 환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위원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표결하겠습니다. 김지훈 전문의에 대한 징계로 해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김지훈 전문의는 오늘부로 해고 처분합니다. 같은 시각 김지훈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어머니 최선미였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가 없어. 지훈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동창회가 열린 토요일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엄마 때문에 들켜버렸잖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지우는 화가 나서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김지우는 병원장실로 불려 들어갔어요. 영우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죠. 앉게. 지우는 파리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어요. 영우가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해고 통보서야. 오늘부로 자네는 이 병원 소속이 아니네.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병원장님, 제발. 김 선생. 영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병원은 규칙으로 서고 무너지는 곳이야. 자네는 그 규칙을 무너뜨리려 했어. 여러 번. 하지만 저는 선이었다고, 환자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그래서 돈을 받고 청탁을 수락했나? 영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돕고 싶었던 건 환자가 아니야. 자네 자신이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우가 다시 말했어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생각해봤나? 자네가 순서를 바꾸려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는 더 오래 아파야 했을 거야. 죄송합니다. 사과는 환자들에게 하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네. 영우가 일어섰어요. 짐을 싸고 나가게.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병원장실을 나갔어요. 같은 시각 최선미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괜찮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나왔어요. 손에는 짐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훈아. 지훈은 어머니를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때문이야. 뭐?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선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훈아, 그게 아니야. 엄마는 뭐? 자랑하고 싶었어? 아들 잘났다고 뽐내고 싶었어?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않았어도 아무도 몰랐을 거야. 엄마만 아니었어도 난 여전히 대학병원 의사였을 거야.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훈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지훈아. 선미가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그 힘에 선미가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우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병원을 나갔어요. 선미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저녁 7시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식탁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여보 왔어요? 응. 남편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힘들었죠? 조금 힘드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해고야.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여보. 그런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김 선생과 그 어머니가 싸우는 걸 봤어. 김 선생이 어머니를 밀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선미. 하지만 지금은 아들에게 버림받은 한 사람의 엄마일 뿐이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원칙대로 한 거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원칙은 지켜져야지. 석 달이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정아, 이번 주말에 동창회 있는데 같이 갈래? 지연이의 목소리가 무척 밝았어요. 동창회? 선미, 그 기집애 기죽은 거 보고 싶단 말이야. 창피해서 못 오면 더 좋고. 지연이가 통쾌하다는 듯이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마지막 동창회의 기억이 좋지 않았고 선미도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괜찮아. 이번엔 분위기 좋을 거야. 다들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알겠어. 갈게. 잘 생각했어. 일요일 저녁 7시야. 일요일 저녁 7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동창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혜정아, 오랜만이야. 혜정아, 진짜 보고 싶었어. 저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죠.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선미가 없네. 지연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선미는 안 왔어. 그 뒤로 계속 연락이 안 된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창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미 창피해서 못 오나 봐. 그러게. 그렇게 아들 자랑하더니 이렇게 됐잖아. 아들이 선미 연락도 안 받는다던데. 어머, 정말? 한 동창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그날 이후로 아들이 선미한테 화가 나서 연락을 끊어버렸대. 전화도 안 받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근데 선미도 잘못한 게 있잖아. 다른 동창이 거들었어요. 맞아. 그때 혜정이도 그렇게 무시하고 남편이랑 아들까지 무시했잖아. 그러게. 혜정이 남편이 진짜 병원장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 동창들이 선미를 안타까워하는 척하며 비웃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불쌍하긴 해. 아들한테 버림받았잖아. 자업자득 아니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자업자득. 맞는 말이었어요. 선미는 분명 잘못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하지만 동창들의 태도를 보니 실소가 났어요.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때 선미의 아들이 잘 나간다고 하니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도 얻을 이득이 있을까 싶어서 치켜세우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선미가 몰락하니 태도를 바꿔 욕하고 있었죠. 한 동창이 제게 다가왔어요. 혜정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우리도 그러려던 게 아니야. 선미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거야.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동창들이 하나둘 사과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인걸. 역시 혜정이는 마음이 넓어. 그러게. 선미랑은 다르네. 또 선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동창회가 끝나고 지연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혜정아. 지연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애들 태도 보니 진짜 실망이야. 예전에는 선미한테 잘 보이려고 아첨하더니 이제는 욕하고 너한테 잘 보이려고 하더라.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혜정아, 나 깨달았어. 진짜 친구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 지연아, 앞으로 동창회 안 나갈 거야. 너랑만 만나면 돼. 저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뭐가? 내가 더 고마워야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아들 현우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현우야. 여보, 동창회 어땠어? 남편이 물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제 남편, 제 아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했어요. 여보, 현우야, 우리 산책 나갈까요? 좋아요, 엄마.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거창한 자랑도 화려한 명품도 필요 없었죠.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옳게 살아가는 것. 저는 잠시 멈춰서서 남편과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아들이 몇 걸음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안 오고 뭐해? 엄마, 왜 그래요? 남편과 아들이 제 쪽으로 다가오며 물었어요. 저는 가족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런 게 정말 행복이지.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진심 어린 친구. 그거면 충분했어요. 저의 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